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퀵5는 한 주간에 여러 경제 뉴스가 나오지만 그중에서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특별히 이 뉴스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정한 5개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한 뉴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퀵5 이제 만나보실까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5위, 4위, 3위, 2위, 1위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큰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5위. 임신 중 타이레놀 먹지 말라. 이게 한 주간에 좀 논란이 됐던 뉴스인데요. 우리 식약처는 일단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임신부가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면서 이제 시끄러워진 뉴스인데요. 먼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Say it like it is. Don't take Tylenol. Don't take it. If you just can't, I mean, it's fight like hell not to take it. There may be a point where you have to, and that you have to work out with yourself. So don't take Tylenol. Other things that we recommend, or certainly I do anyway, is, and it's so important to me to see the doctor 4 times or 5 times for a vaccine. Don't let them pump your baby up with the largest pile of stuff you've ever seen in your life going into the. 네, 영상으로 이제 보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밑에 보고를 통해서 본인이 판단했겠지만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김지영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 임신 중에는 복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보건계가 술렁이었습니다.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 위험을 높인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 FDA 측에서도 이 타이레놀의 라벨을 경고성 문구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WHO 그리고 유럽의약품청에서는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우선 WHO에서는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는 있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자폐증과 이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비쳤습니다. 국내로 좀 살펴보자면요. 식약처에서는 기존에 임산부는 이 전문가와 상담을 한 이후에 복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을 좀 긋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관련 제조사에게 좀 관련 정보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적인 근거가 확인이 되면 주의사항을 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이 브롬백 박사라는 분은 지금 이런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또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관련 영상 준비된 것 같은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You know, we're all trying to understand autism. We're trying to find the causes. I would say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cetaminophen is not causing autism. It's certainly not the cause of autism. And so to make that sort of statement that nobody should take Tylenol takes away the individualized nature of how we practice medicine and how these medicines are prescribed for families, for the people that they're prescribed for, both during pregnancy and for children. 네, 미국에 있는 박사분은 지금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지금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자, 김지영 캐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여성분으로서 임산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관심이 또 갔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임산부들한테 이렇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중 하나가 타이레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너무너무 좀 불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세계적인 이런 기조를 봤을 때는 타이레놀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저도 열이 나면 아플 때 타이레놀 가끔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또 전문가인 또 다른 박사나 또 우리 식약처 같은 경우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관련 내용을 아마 이제 전문가분들이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할 테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4위 내용 한번 또 크게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네, 자 4위.
카카오톡 15년 만에 대변신, 소셜미디어 AI 탑재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자, 카카오톡이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국민 모두가 쓰는 국민 메신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소셜미디어 하겠다, 그다음에 AI 기술을 탑재해서 조금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업데이트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자, 이 내용 이지은 기자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대규모 개편이 한 번에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혹시 기자님은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나요? 업데이트하고 매일 쓰는데 네. 사실 좀 뭐가 바뀌었다고는 느끼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디테일하게 써보기에는 바쁘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메시지만 일단 주고받고 주말 중에 네. 한번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새로운 카카오톡에 적응 중인데요.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친구 탭이 피드형 UI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의 프로필 변경 내역과 또 발행 컨텐츠를 타임라인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들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바뀐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하지 않은 지인들의 일상까지 봐야 하고 또 광고 크기도 커졌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챗 GPT 도입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사용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구상이고 이번 대대적인 개편은 카카오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주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이지은 기자가 젊은 층에 속하니까 네. 카카오나 이런 메신저 앱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사용을 해보시면서 좀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챗 GPT가 도입되면 대화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고요. 메신저를 넘어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점을 하나 꼽자면요. 챗 GP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종가나 이런 거 준비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네. 오늘 카카오 종가는 전날 대비 6% 넘게 하락하면서 59,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카톡 대개편을 두고 광고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또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은 카카오 목표 주가를 8만 원대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오늘 카카오 종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갑론을박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3위 소식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나왔는데요. 이사철인데 세종시 전세난 계속되고 있다. 자, 전세값도 들썩이고요. 자, 세종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 중에 세종시가 가장 주택 가격 또 전세, 월세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지금 우리 행정부서가 많이 이전해 있고 앞으로 더 이전할 곳이어서 상당히 많이 관심 가는 지역이라서 오늘 특별히 세종시를 피상적인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좀 분석을 하고 내용을 생생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자 오늘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유재술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종시사 주택연구 상담 실장이신데요. 현장에 또 계시고 계속 그 부동산 상담도 해주고 계시니까 오늘 생생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세종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세값이 들썩이고 있고 매매값도 그런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시의 지금 현재 집값 전세 동향이 어떤지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2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하락률이 컸던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5.6%, 전세 같은 경우에는 5.39%가 떨어졌으니까 아주 굉장한 폭으로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매매는 1.63%, 전세는 1.87% 상승 중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 들어 전세가 크게 오른 거는 네. 아마 공급 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월세 전환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월부터 이미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돌파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9월이면 오는 내용인데 유독
올해 조금 전세가 강세를 보인 점입니다. 뭐 이사철, 공무원 이동 이런 것들이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확히 딱 1년 전, 그다음에 연말 또 연초 대비해서 지금의 분위기는 세종시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세종시에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일을 하고 계시니까 더 피부로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년 전은 급매물만 있었죠. 네. 급매물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네. 심지어는 이제 투자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호가 위주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5개월 이상 지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미 매매 시장은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승 구간 진입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네. 이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역이나 금리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구매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시 쪽으로 이제 수도 이전 공약을 지금 네. 내세운 상황이고 대통령 집무실도 지금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지금 위치까지 지금 지정이 돼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회 분원도 이전한다 그러고 정부 네. 부처도 추가로 또 이전한다 그러고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호재들이 계속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일정이나 속도, 범위에 따라서 시장은 아마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이렇다 보면 실수요자, 투기수요 모두 유입으로 거래량이 아마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상주 인력이 증가되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매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전세부터 일단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제 정치 일정이나 가격 급등 시 단기 조정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주택 시장은 그나마 세종시는 호재들이 많이 있으면서 계속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상가 시장은 전혀 지금 그거하고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도 가면은 세종시에 상가가 많이 비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상가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해결책들이 필요한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해결책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네. 근데 지자체도 지금 상가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가도 이제 분양과 관리가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기존 상가도 좀 허용 범위 내에서 주거나 오피스로 이렇게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보조금이랄지 공공성 건물 임차 등이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진행 중으로 있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장기적인 세금 감면이나 또는 금융 조건 조정 등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좀 나아질 건데요. 네. 이제 폭넓은 용도 전환이나 세금 감면, 대출 금융 완화가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세종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일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전일 예고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실수요, 그다음에 투자 수요 이런 분들 위해서 이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세종은 뭐 아시다시피 전체 청정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젊은 도시죠. 그래서 이제 이사 오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 5가지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청사, 세종청사, 네. 뭐 금강, BRT축, 학원, 학교 이런 것만 기억하셨다가 그 인근에 구입을 하신다면 큰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전 지역이 청정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 지역을 구매하셔도 큰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과 가장 비싼 지역의 가격 차이는 불과 2배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해도 큰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세종시를 기준으로 금방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외곽과 지금 중심부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생기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변수는 정부 청사와의 접근성, 그 다음에 BRT 버스 오송
KTX까지 가는데 네. 그 라인에 BRT 버스가 이제 직행 중앙차로로 가는데 네. 그 버스 정거장이 가깝냐 안 가깝냐?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원가도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학원과도 여기 서울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키워드는 BRT와 학원과입니다. 네. 그래서 청사와 가까운지 네. 아니면은 BRT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네. 아마 큰 관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는 지하철이 있는 게 아니라 BRT 버스 노선으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네. BRT와의 접근성, 그다음에 학원가, 그다음 편의시설, 정부청사와의 접근성 뭐 이런 요소들을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면은 낭패를 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고요. 자, 서울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은퇴 뭐 이렇게 주면서 연금 쪽으로도 많이 상담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은퇴자들은 아무래도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네. 지금 현금으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생활비의 약 한 80%를 좀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좀 부족할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가지고는.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가입하신다면 지금보다도 그 유동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자산을 좀 슬림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세금, 예, 그다음에 건강 리스크 같은 걸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계획과 건강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퇴자의 그 세종 이주 사례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사례로 맞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은 이제 70대 은퇴자이신데요. 은퇴한 지 한 10년 되신 분이고 자녀는 세종에 거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서울에 약 10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데요. 최근에 세종으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6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이걸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280만 원 정도 가능해서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래 원했던 쾌적한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자산을 다운사이징했기 때문에 여유자금 확보와 생활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녀 가족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손주 돌봄으로 자녀는 이 맞벌이 부담까지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이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의 이제 은퇴 사례를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 서울에 집을 청산하고 세종시에 이제 집을 마련하면서 주택연금도 가입하고 다른 또 자산 포트폴리오를 금융 쪽으로도 이제 옮기시고 한 그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류의 여러 가지 검토와 사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서 우리 지켜보신 김지영 캐스터. 네. 자, 젊은 분들은 사실 세종시에 관심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들이 좀 보면서 네. 세종시에는 맥도날드가 없다. 아, 맥도날드가 없다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맥도날드 해주시더라고요. 예, 맥도날드 없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최근에 프라이드 치킨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게 될 수 있겠네요. 정부청사고 이제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고 네.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 아주 젊은 층보다는 그래도 조금 중년, 30대나 장년층 이렇게 40대.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 야, 그러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맥도날드 게 또 젊은 층에게는 네.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이지은 기자는 세종시에 대해서 어떤 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있나요? 저는 입장이 살짝 다르긴 한데요. 네. 정부 부처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세종에 많이 또 네, 거주를 그렇죠.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쯤은 네. 세종에 또 거주하는 걸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참고로 네. 저는 세종 정부청사 상주 기자로 있어가지고 세종시에서 네. 거주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세종시에 관심을 갖고 네. 이제 변화되는 뉴스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전국의 그 부동산 뉴스를 다루지만 유독 세종시가 지금 지방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자세히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는데 자, 세종시 관련 소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뉴스킥 5 2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 내용 보여주실까요? 네, 나왔습니다. 성과급 1억, SK 하이닉스 계약학과 의대 제쳤다.
자, 뉴스에 보셨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 성과급으로 월급이 아닙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1억 원을 지급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 입시에서 의대를 제치고 반도체 학과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 김지영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대학 수시에서 이 SK 하이닉스의 입사를 지원하는 체육 연계 계약학과가 네.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전국 의대 경쟁률보다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계약학과는 고려대, 서강대, 또 한양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양대를 좀 살펴보면요. 반도체 공학과 32명을 모집을 하는데 무려 1,171명이 지원을 네, 했고요. 대단합니다. 네, 경쟁률로 따지면 37대 1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계약학과의 지원자가 늘어난 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38조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그 가운데 10%를 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걸 직원 수로 나누면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네. 직원 한 명당 성과급 1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후년에는 더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성과급이 더 늘어나잖아요. 네.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런 관련 학과에도 영향을 줬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야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사실 네. 1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이런 거는 사업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사업을 그쵸. 하겠다고 해서 직장 열심히 다녀서 뭐 보너스, 인센티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 선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학을 다시 돌아가서 지원을 한다면 다시. 이런 학과 어떨까요? 근데 요거는 삼성전자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는 한데 또 네. 삼성전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어느 기업이 더 우세할 건가 네.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이지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경쟁률이 높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만약 기회가 온다면 반도체는 산업 규모가 크고 또 네.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한 또 번쯤은? 기회가 온다면 도전해보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1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트럼프, 시진핑, 경주 에이펙서 만난다. 13년 만에 동시 방한입니다. 대단합니다. 한국이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소식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또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두 정상이 와서 만나게 되고 물론 이제 한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소식 이지은 기자가 전해 주실까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가합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도 트럼프 집권 2기에 들어선 처음이기 때문에 또 세간에서는 이번 만남이 메가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펙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두 정상이 정식으로 회담을 가질지 혹은 약식 회동에 그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만 현재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와 히토류 수출 규제 그리고 아태 지역 안보 불안과 관련한 타협점이 좀 마련될지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정부도 에이펙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교통, 숙박, 쇼핑, 결제까지 외국 관광객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에이펙이 경제와 외교의 장을 넘어서 K-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걸로 예상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3년 만에 동시 방한 또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경제 소식과 분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김주영 캐스터, 유재술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종지사 상담실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